안녕하세요. 법의 대화 이재만입니다. 지난번에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여성들이 아주 불안에 떨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여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문을 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현관 비번을 들여다보고 열려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고 막 이러다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있었죠. 분명히 이제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강간을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또 과거에도 강제추행의 그 전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강간 미수다. 또 주거 침입을 했으니까 주거 침입 강간 미수다. 이래서 결국은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기소가 됐었죠. 신림동 강간 미수 동영상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범죄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강간 미수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결국 주거 침입만 인정돼서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징역 1년이 선고되니까 이 강간 미수범을 징역 1년밖에 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되려면 결국 이제 강간의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강간에 이르지 못해도 강간의 실행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 열라고 두드리는 정도가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는 그런 상대방이 뭐 저항한 적이 없으니까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의 실행이 착수는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주거 침입이 뭐가 문제냐? 주거 침입은 있었냐 하면 이 공용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경우에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건 장치가 돼 있지 않는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요. 뭐 아파트 같은 데도 보통은 이제 뭐 시건 장치가 돼 있지 않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 입구도 시건 장치가 돼 있는 데가 많죠.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비번 없이 들어가는 이제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런 시건 장치가 돼 있지 않는 아파트에 도둑질 하려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짜장면 배달을 왔는데요 하고 얘기하고 우리 안 시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도로 나오고 또 딴 데 벨 누르고 이런 경우에 이게 주거 침입이냐 할 때 주거 침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또 초인종만 눌렀지 그 현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의 아파트는 이제 시건 장치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시건 장치가 돼 있는 데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도나 아니면 현관만 들어가도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원룸에서는 결국은 그 현관에 결국 무단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죄는 성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됐고 또 주거 침입죄라는 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많고 중하게 처벌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여성들의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봐서 그래서 주거 침입죄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1년이라는 중한죄가 선고된 것이죠. 그런데 주거 침입으로 1년이라는 중한죄가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말을 하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강간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말을 하려고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왜 그 사람 범죄자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무게를 두느냐. 이런 주장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었죠. 문만 두드렸지 문을 두드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추행을 하면 결국은 이제 추행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추행하면 강제추행죄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강간미수로 더 중하게 처벌하면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문 두드리면 강간죄고 강간미수고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뭐 추행을 하면 키스를 하든지 하면 강제추행죄고 그럼 이제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상.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사람 분명히 강간을 하려고 강제추행죄의 전과도 있지 않느냐. 강간을 하려고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강간의 예비죄로 처벌 못하느냐 이런 제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간죄의 예비는 예비음모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강간죄는 예비음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예비음모라는 것은 강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있어요. 가령 강도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모의를 한다거나 그럼 강도 모의죄로 처벌되고 또 강도를 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매한다든지 또 흉기를 휴대하고 통행인을 기다리고 어디서 강도를 하기 위해서 통행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이러면 통행인한테 직접 강도 행각,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행의 착수는 없어도 그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간의 경우에는 이제 예비죄 규정이 없으니까 강간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강간의 예비죄가 되는 건 아니죠. 뭐 강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흥분죄를 딱 준비하고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간 예비죄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에서 법 규정에 그 처벌 규정이 없어요. 또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강간에 이르지 못해도 강간미수인데 강간의 실행에 착수는 폭행의 협박으로 상대를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의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데 서로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접촉 자체가 안 됐으니까 상대를 제압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강간미수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한 것이고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로서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이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더 형을 높이자 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벌금형도 좀 더 높이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때문에 주거에 침입하는 사람이 강간을 하려고 할지 강제추행을 하려고 할지는 몰라도 주거 침입 자체를 중하게 처벌하자. 이래서 지금 주거 침입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발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 스토커 처벌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도 스토커 처벌법은 있습니다. 스토커 처벌이 뭐냐면 결국 이제 불안감 조성하고 뭐 이제 괴롭힘입니다. 일종의.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상대방을 관찰하는 행위. 이게 이제 일종의 스토커죠. 이런 스토커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 상대가 싫다는데도 쫓아다니면 10만 원밖에 벌금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스토커 처벌법을 만들어서 중하게 처벌하자. 외국에는 스토커 처벌법이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고요. 명시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따라다니면 처벌하자는 것이죠. 물론 그냥 상대가 모르게 멀리서 짝사랑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겠죠. 근데 너무 따라다니는 걸 보고 상대방한테 가서 따라다니니까 내가 지금 상당히 괴롭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했는데도 따라다니면 지금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이지만 스토커 처벌법을 만들어서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의견도 지금 있고 그 법안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된 나라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밤 1시, 2시에 어린 여학생이 편의점 가서 편하게 물건 사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아요. 해 떨어지면 밖에 어른도 못 나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별한 이 범죄자들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가면 모든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CCTV들도 많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도 많이 설치하고 또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신고를 하면 2인 1조로 사람이 와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집에 가서 차에서 내리는데 집에 가는 데가 너무 어두워서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도움을 청하면 두 사람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까지 다 데려다 주는 그런 제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개인이 호루라기라든지 뭐 후추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또 특히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안심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심이 앱은 핸드폰 자체에 그 앱을 깔아놓고 가다가 핸드폰을 흔들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방송사나 뭐 언론사에서 많이 보급을 하면 추행을 하려고 그럴 때 그 피해자인 사람이 핸드폰을 흔들면 한 3분 내에 바로 출동되니까 이제 더 이상 추행 못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안심이 앱을 깔고 또 안심이 앱에 대한 그런 출동 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걸 이제 뭐 일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하고 있으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도 또 여성은 여성대로 스스로도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리고 처벌도 중하게 해서 잠재적 범죄에 대한 경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도 모두가 합심해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치안국이지만 정말 치안에 관한 한 아주 편하게 밤이나 낮이나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 모든 전 세계 정말 치안으로 인해서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